안녕하세요. 와이프 따라 미국 온 남편 제이콥 보아입니다. 이제 겨울은 가고 꽃피는 봄이 왔는데요. 저는 벌써 반팔을 입었어요. 따뜻한 봄이 오면 저처럼 지난 겨울에 대학원 박사과정을 지원하셨던 분들은 하나둘씩 학교의 합격자 발표를 지금 받고 계실 거예요. 그동안 고생하셔서 준비하고 합격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 아직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좀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합격 발표를 들으신 분들은 합격한 학교들 중에서 어느 학교로 진학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어떤 분들은 학교 딱 한 군데만 붙어서 뭐 선택권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학교를 붙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를 선택을 하느냐가 내 인생 앞으로의 한 5, 6년, 우리 가족의 5, 6년에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선택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합격 발표를 듣고 나서는 크게 고민할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합격자 발표를 듣기 전까지는 여러 학교들 중에서 이 학교를 붙으면 어떡하지? 저 학교를 붙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다 붙게 되면 어느 학교를 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삶의 터전을 바꾼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고려할 것도 많은데요. 이게 20대 초반에 대학 입시를 끝내고 학교를 결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죠. 학교와 학과, 그리고 제 커리어의 연장선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건 물론이고, 우리 가족이 살기 좋은 곳인지, 그리고 남편이나 혹은 아내에게는 생활하기에 괜찮은지,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생활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는지, 기후는 좋은지, 자연재해가 너무 빈번하지는 않은지, 도심인지 아니면 신도시인지, 지방인지 시골인지, 한국 마트는 잘 돼 있는지, 물가는 너무 비싸거나 생활비 수준은 어떤지, 이렇게 지금 읊어만 봐도 정말 고민할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제가 나섭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저 수많은 고려 사항들 중에서 내가 중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조건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동부나 서부, 중서부, 미국 구석구석 모두 가봤거든요, 저는. 중년 유학생으로서 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유학을 선택을 하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커리어와 학업을 위해서 유학을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커리어와 학업에 가장 적합한 학교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20대처럼 입결 위주의 학교 선택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본인의 분야에서 가장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단순히 그냥 인터넷에 나오는 해당 학과의 학교별 순위 이런 거 말고요. 학과 내에서도 본인이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학교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도 가족들이 같이 가는데 그렇게만 선택할 수 있느냐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족들이 저희 하나만 믿고서 모두 다 함께 해외로 이주를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윤택한 삶을 사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데, 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가족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선택이라는 것이 단순한 저의 개인적인 선호도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과나 연구 성과, 내 커리어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과 무관하게 개인의 특정 학교에 대한 혹은 특정 지역에 대한 개인의 호불호 때문에 온 가족이 이주해야 될 장소를 결정을 한다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개인적인 지역 선호도나 학교 선호도에 휘둘리는 선택은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고려하시는 것도 꼭 필요해요. 위치라는 단어가 조금 광범위하기는 한데요. 여기서는 뭐 도심, 신도시, 학교 도시와 같이 한 지역에서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에 걸쳐서 도심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뉴욕시티나 LA와 같이 메가시티 광역권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들도 있고, 캔자스시티나 콜럼버스와 같이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주에서는 굉장히 넘사벽인 생활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는 광역도시에 위치한 학교도 있죠.
반면에 캠브리지나 유니버시티 시티처럼 대도시와 무관하게 학교 하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에 위치한 학교들도 있어요. 뭐 광역도시 안에서도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학교 위치에 따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환경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학교가 도심 한가운데 있는 경우가 중년 유학생들한테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미국의 도심은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밤엔 조금 위험하고 미국 특유의 마당이 있는 집과 드넓은 녹지, 교육 환경과 같은 것들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대도시는 아무래도 물가도 좀 비싸고 말이죠. 아이가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가족들이 지내기 좋은 도시 외곽의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학교까지 가는데 통학 시간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시가 많지 않아서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름값에 주차비에 비용도 만만치 않죠. 다른 가족들이 쓸 제2의 자가용도 또 필요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병원이나 행정시설 등 수많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좋고 교통이 편리한 게 장점이에요. 특히 대도시엔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과 한국으로의 직항과 같이 편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반면 대도시권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위성도시에 위치한 학교라면 앞서 이야기한 고민들을 조금 덜 수 있는데요. 학교 주변이라고 해도 생활 환경이 대도시보다 좀 더 쾌적한 편이에요. 녹지도 더 많고 집도 넓고 쾌적해서 가족이 함께 살기 좋은데요. 대도시권의 생활 편의시설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말이죠. 반면 대도시 특유의 엄청난 물가는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학교 하나가 중심이 된 그런 도시에 위치한 학교들도 있어요. 동부의 펜스테이트나 코넬과 같은 학교는 정말 외진 곳에 학교 하나 덩그러니 있는 학교들인데요. 이런 곳은 고즈넉한 지역의 분위기가 정말 좋고요. 대자연을 물씬 느낄 수 있기도 해요.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괜찮은 편이고 말이에요. 다만 기초적인 편의시설을 제외하고는 생활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편이고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쉽상이라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한 10위에서 20위권 정도의 광역도시 생활권에 위성도시에 위치한 학교가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중소주의 수도거나 아니면 제1도시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은 생활 편의시설이 집중돼 있을 뿐 아니라 환경도 쾌적한 편이에요. 아이가 있으시다면 교육 환경도 매우 좋은 편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 30위권 정도 수준의 광역도시의 도심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도심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위성도시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학교는 도심에 있고 저희는 위성도시에 살고 있다 보니까 교통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중소도시의 중심지다 보니까 편의시설도 조금 아쉬운 편이죠. 물론 다른 장점도 많지만 말이에요. 이런 것들 모두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에 하나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격하신 학교의 위치마다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역 특유의 빈도와 종류를 꼭 체크하셔야 해요. 물론 어느 지역의 학교를 가더라도 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하지만 미국은 지역에 따라 종류가 다른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의 문제라든지 플로리다나 동부 연안 지역의 중부의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같이 고려하셔야 되고요.